the whole Middle East changes. We tear down the walls of enmity. Carried the map of Israel. Before this war started, in that map, he declared the annexation of West Bank and the annexation of Gaza Strip. If Israel succeeds to crush Hamas, the negotiations will continue because it's the interest of Saudi Arabia, it's the interest of Israel, it's the interest of America, it's the interest of the Middle East. Palestinians have one of three choices: either to leave the country, or to be killed by Israeli forces, or to live as slaves under the Israeli control. And we have chosen to fight in dignity. 하마스의 민간인 학살로 시작된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모두 수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중동 전역이 대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복수를 벼르고 있지만 분노에 휩싸인 팔레스타인은 하마스로 점점 더 기울고 있습니다. 깊이 파인 감정의 골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지난 편에 이어 이번 전쟁의 근본 원인에 대해 더 깊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요르단강 서안 지역은 유대교의 성지 예루살렘과 가깝습니다. 원리주의 유대교 신자들은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이곳에 들어와 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경제적인 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각종 세제 지원으로 사람들이 들어와 살기 편하도록 만들어줬던 겁니다. 이스라엘도 주택난이 심각한데 거의 반값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곳이 서안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주택부에서는 신청을 받고 추첨을 통해 정착민을 정할 정도입니다. 정착촌 하면 텐트 치고 사는 난민을 떠올릴 수 있는데 이곳에 그렇게 사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수도, 전기, 통신이 들어와 있는 건 기본이고 각종 문화시설에 태아까지 있었습니다. 쾌적하고 넓은 생활 공간에서 마치 미국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고급 주택단지가 형성됐던 겁니다. Jerusalem View, an extraordinary blend of breathtaking views, the magical atmosphere of Jerusalem. 다만 근처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충돌의 위험은 상존했습니다. كش اختك واحد كش اختك ولا ابن الزنا ولا نشكر كافة الشعوب الحكومات كما هي حكومة السويد نشكر البرلمان البريطاني البرلمان الإسباني الإيرلندي الواقع توجه عالمي الآن يعني الحتمية التاريخية تقول أن الدولة الفلسطينية إن شاء الله ستقوم والمسألة هي مسألة وقت. 이스라엘 정부는 자신들의 허가를 받지 않은 팔레스타인 건물과 집을 헐어내기도 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주택을 짓지를 못해요. 그럼 나가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허가받지 않고 지은 집은 부셔버려요. 이스라엘 정부는 주요 길목마다 초소를 만들고 군대를 배치해 이스라엘 정착민들을 보호했습니다. So we are subjected in the West Bank to Israeli settlers' terror under the protection and with the participation of the Israeli army. 서안에 이스라엘 최대 정착촌이 있는 헤브론의 사례를 볼까요? 팔레스타인 정부가 명목상으로 지배하는 H1 지역과 이스라엘이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H2 지역으로 완전히 나뉘어 있습니다. CCTV가 곳곳에 설치돼 있고 철창으로 통행이 통제됩니다. 군대의 호위를 받으며 이렇게 800명의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그들을 증오하는 4만 명의 팔레스타인인들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이 요르단강 서안부터 동예루살렘까지 넓게 퍼져 있었는데 서안에 거주하는 이스라엘인들은 꾸준히 증가해 2021년에는 4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이 이렇게 많아졌다. 그러니 이스라엘 주권이 미치는 영역도 이렇게 많아졌다. 이스라엘 정부가 말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개전 이후 좀처럼 이스라엘을 비판하지 않았던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정착촌 문제로 이스라엘을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And they're attacking Palestinians
in places that they're entitled to be. And it has to stop. They have to be held accountable. 영토 주권을 인정받지 못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스스로 식민 지배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Your country was under Japanese occupation for 36 years. I think people of Korea had the right to resist occupation as much as Palestinians should have the right to resist occupation. This is what international law says. 그런데 지난달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유엔 총회에 들고 나온 지도 한 장이 팔레스타인을 팔칵 뒤집어 놨습니다. 이스라엘이 주변국들과 이렇게 외교 관계를 많이 만드는 성과를 이뤘다 과시했는데요. The whole Middle East changes. We tear down the walls of enmity. 네타냐후 독트린은 일단 팔레스타인 문제는 어렵지 않냐. 시간이 많이 걸린.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한쪽 옆으로 내어놓고 이스라엘이 먼저 아랍 국가들과 평화를 하자. 그러니까 아랍 국가 first.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네타냐후 총리가 들고 나온 그 지도 안에 팔레스타인 영토 표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러다 이스라엘에 완전히 먹히겠구나 이런 위기감을 느꼈던 겁니다. Carried the map of Israel. Before this war started, in that map, he declared the annexation of West Bank and the annexation of Gaza Strip.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총리 네타냐후가 우리는 공존하에서 두 국가로 살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출발점이 같아질 수가 없는 것이어서 네타냐후가 이스라엘의 수장으로 있는 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공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난해부터 재집권한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보수적인 일부 인사들을 장관으로 전진 배치했습니다. 장관 상당수는 종교적인 신념으로 무장한 근본주의자들이었는데 팔레스타인인들을 부정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건국 역사상 최초로 가장 극우적인 연립정부가 들어섭니다. 극우 정부에 굉장히 이 초강경파인 장관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팔레스타인 주민이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이스라엘 내에 이 아랍계 팔레스타인 주민이 20%가 있거든요. 즉 이스라엘 시민이지만 아랍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도 이 2등 시민으로 이렇게 전락시켜버리는 발언도 늘 서슴지 않게 해왔던 그런 정치인들이었고, 연정을 통해 정권을 다시 잡은 네타냐후 총리는 극우 정당과 손을 잡는 조건으로 재집권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마스는 자신들의 도발은 일부 이스라엘 극우 장관들의 발언이 도화선이 됐다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The finance minister of Israel has said it publicly 2 months ago. Palestinians have one of three choices: either to leave the country, or to be killed by Israeli forces, or to live as slaves under the Israeli control. And we have chosen to fight in dignity. 예루살렘에는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의 성지인 알-악사 사원이 있습니다. 성전산이라고 불리는 이곳에 유대교도들은 통곡의 벽 서쪽에서 기도와 예배만 할 수 있는데 일부 장관들은 일부러 성전산에 올라 종교적인 도발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타마르 벤그비르라는 또 다른 종교 시운주의자, 이건 이제 국가안보장관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성전산에 올라가는 것도 사실상 옛날에는 금지되어 있었는데 계속해서 요즘에 성전산에 올라가요. 두 국가 체제를 부정하는 여러 가지 행동으로 팔레스타인은 심각한 위기감을 느꼈던 겁니다. He personally is responsible for killing the peace process. If the peace process continued, maybe we would have been today in a true peace. 게다가 이스라엘이 주변국들과 하나 둘 수교를 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사우디아라비아와도 관계 정상화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If Israel succeed to crush Hamas, the negotiations will continue because it's the interest of Saudi Arabia, it's the interest of Israel, it's the interest of America, it's the interest of the Middle East.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하마스는 물론 사우디의 골칫거리 예멘 후티 반군을 후원하고 있는
공동의 적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That is the other side is bringing to the world, led by Hamas, Islamic Jihad, Hezbollah, and the head of the Axis, Iran. 80% of the budget of Hamas is coming from Iran. So the involvement of Iran, even if not directly ordered the operation, is very, very clear. 하마스도 자신들을 후원하는 국가 가운데 이란이 있다는 걸 굳이 숨기지 않더군요. We have got aid or support from Iran. I'm talking about training. I'm talking about financial support. 어쩌면 하마스는 이번 도발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수니파의 대표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자신들의 주 적인 이스라엘과 미국의 중재하에 국교 정상화, 평화협정을 맺는다고 하니 그랬을 경우 자기네들은 이제 더 이상 어쩌면 존재 가치도 사라질 수도 있고 존립 위기에 있는 거고 국제법을 위반하며 끊임없이 정착촌을 확장하는 이스라엘. 그런 이스라엘에 밀려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커진 팔레스타인. 그들의 분노와 좌절을 먹고 자란 테러 집단 하마스가 중동 정세는 물론 세계 질서까지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수영의 글로벌 인사이트였습니다. 지금은 반등의 추세가 세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읽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스브스 프리미엄 스프.